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우리 남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유류난과 부품난으로 전투기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전투기 출격 횟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사실상 거의 비행을 못하고 있는 북한 공군 전투기들이 최근 출격 횟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에 북한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등의 비행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연례적인 동계훈련에 따른 비행훈련 재개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의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투기 비행 횟수를 늘린 정확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한 직후인데요. 비건 대표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무시한 이후에 한반도 상공에 미군 정찰기 비행 횟수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 초계 비행 횟수를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전시 비축유로 약 150만 톤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 전투기의 초계 비행 증가와 동계훈련 등의 여파로 전시 비축유가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 보유 숫자는 800대가 넘지만 가장 최근에 도입한 기체도 20년 전에 중고로 도입한 기체여서 부품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북한 조종사의 연간 비행시간도 연간 1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북한이 갑자기 지금 12월 중순부터 전투기 출격을 급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공군의 MCRC 이런 데 가서 공군 레이더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한 번도 북한 상공에 비행기 항적이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비행기 항적이 있을 만한 예기기도 딱히 없고 그리고 헬기나 이런 것들 함부로 장군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만 그 헬기를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류 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전투기나 헬기들의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비행 항적을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 영역에는 여객기들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객기, 그리고 군용기, 또 우리 한국의 군용기, 동맹국의 군용기 이런 게 이제 표현된 색깔이 다 다른데 우리 한국의 군용기들 많이 초계 비행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투 비행단이 있는 곳곳마다 훈련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리고 동맹국 즉 미국이죠. 미국의 전투기들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그 동맹국은 아닌 우방국이죠. 일본의 전투기도 많이 보이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번 봤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 지역에서 항적이 있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움직인다. 그 말은 뭐냐? 뭔가 북한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2월 중순 지금은 이제 국무부 부장관이 된 비건 당시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에 와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 하자. 자, 최선희 판문점으로 와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안 했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찰기들 이런 것들이 오고 또 항적 정보는 미국의 정찰기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의균의 국방TV에서 알려드렸듯이 많은 그 외의 전력들 지금 MQ-9 리퍼까지 지금 군산기지에 들어와 있고 또 군산기지에 그레이 이글 무인기도 12대가 기존에 있고 한 그런 정황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 이글이나 MQ-9 리퍼가 쓱 평양으로 들어가서 R9X 쏴버리면은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무인기들 이런 것들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없는 형편에 최고 지도자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 시간은 한 120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초계 비행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주로 훈련 비행을 합니다. 훈련 비행. 그런데 북한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의 평균 비행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다. 그런데 10시간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는 뭐 2-3시간밖에 안 된다. 왜? 평균 내면은 2-3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3시간도 실제 전투기 조종사의 절대 다수는 몇 년째
한 번도 비행을 해보지 못한 조종사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이 비행 시간은 뭐냐? 이게 바로 숙련 조종사, 교관급 조종사들이 행사에 동원됐을 때, 즉 열병식 하면 확 전투기 날아가고, 또 화력 시범해 그러면 이제 미그 29나 미그 23 이런 것들 와가지고 이제 폭격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행사,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를 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런 연습들 하느라고 이 훈련 시간이 비행 시간이 축적이 된 것이지, 진짜로 무슨 훈련하고 초계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초계 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2월부터 동계훈련 기간이라서 동계훈련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의 동계훈련은 처음에는 그냥 소집하고 해서 계속 높여나가다가 2월, 3월에 되어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찍는 실제 훈련에 들어가지, 12월 달에는 우리 사람 차로 치면 아이들링, 공회전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무슨 전투기가 날아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그레이 이글 그리고 MQ-9 리퍼가 그냥 들어와서 때리는,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유인 전투기 들어와서 때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계하기 위한 전투 비행이 아니냐. 겁나기는 겁난가 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현지 시각 14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펠로알토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서 한반도 상황과 동맹 현안,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관련해서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등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체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파병에 대한 직답은 피하면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의 보호이며 우리 석유 제품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에 지역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직접적인 파병 요청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제사회의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파병에 대한 해석을 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지금 참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중동 문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평소 같으면 우리는 못 보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즘 이 정부의 성향을 봐서, 왜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했던 실패를 여기는 답습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 자이툰 부대 파병해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지지도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제 다짐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몰리고 있다. 왜냐? 방위 분담금을 5조 원 이상을 내라고 하니까 이걸 깎으려고 하면은 이제 파병을 이라는 협조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파병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데, 저는 파병은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은 그 파병에 대해서 새로운 부대를 꾸려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정도 전력을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보낸다라고 해야지, 기존의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파견했던 청해 부대를 어물쩡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어물쩡 호르무즈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북쪽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지.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갔으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리가 2000km예요. 거리 2000km가 같은 지역입니까? 완전 다른 지역이죠.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1000km입니다. 이거보다 2배로 더 먼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또 상대는 또 누굽니까? 소말리아 해적이고, 하나는 정말 미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20여 발을 쏴대는 그런 나라예요. 그걸 향해서 지금 가는데, 또 그 호르무즈 해협은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완전히 정말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전체적인 대잠 능력, 대공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보낸다 하더라도 보내서 국제사회에 기여는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강경화 장관이 밝힌 것처럼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서 우리 부대의 안전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부대를 보내자. 지금 청해 부대가 소말레 해적을 상대로 아데만 예명작전에서 어마어마한 무공을 보여줬으니까 이거 뭐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내긴 보내되 적당한 부대를 다시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보낸다 라고 하고 그것을 국민과 국회의 허락을 받고 다시 추진하라. 왜 어물쩡하냐? 어물쩡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국민들이 속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된다. 다시 논의해라 라는 말씀을 저는 줄곧 드립니다. 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미 국무부가 한미 간의 조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 협력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14일 한국 대통령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VOA의 질의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관련된 노력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 등 독자 행보를 시사한 한국 정부의 제동을 건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목록을 발표했다라면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밝힌 추가 제재에는 미 재무부가 당일 발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기업과 인사에 대한 제재로 불법적인 노동자 송출 차단에 초점을 맞춘 제재입니다. 미 재무부는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오늘 지정된 두 곳을 포함해서 제재 목록에 있는 대상과 거래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제재 대상에 지정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경우는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 등 독자적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향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북한에 철도 놓아주면 1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우리 세금 100조 이상 들여서 북한에 철도 놓아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 철도 이 문제는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이런 것들과 전부 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딱 보면은 미국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남북 문제뿐만 아니고 한러 문제, 한중 문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 철도를 놓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접근해 나가고 또 그와 반비례해서 미국과는 확 떨어져 나가고 한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계속 그런 모양새로 나가려고 하고 있죠. 당연히 미국이 그것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김정은 정권이 좋으십니까? 저는 김정은 정권은 싫습니다. 통일이 언제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인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김정은 정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뭐 통일이 언제 되고 그걸 떠나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찰이 들어가면 레짐 체인지가 안 됩니다. 돈이 없어야 저 정권이 위험해지는데 자꾸 지금 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은 다 알고 있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철도 문제 이것은 이 미국의 세계 전략과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 모양새다. 뭐 돈 100조 이상 드는 걸 우리 돈 100조 이상 드는 걸 떠나서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꾸 하려고 하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